사기꾼은 상대방의 욕심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경우도 있지만 욕심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, 장빅TV입니다. 예전에 제가 사기꾼 귀신같이 피하는 몇 가지의 방법을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어떤 댓글 중에 욕심만 줄이면 사기를 피할 수 있다 라고 댓글을 다셨더라고요. 사기꾼들은 대체로 상대방의 욕심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하지만 욕심만 이용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. 제가 작년에 조금 귀여운 작은 사기를 하나 당했어요. 피해 금액으로 치면은 500에서 1000 정도 될 것 같거든요.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계속 작은 그 사기 금액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변호사가 그 사기꾼에게 소송을 건 금액은 1800만 원 정도 됩니다.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. 그런데 조금씩 그 사기꾼의 작은 금액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어요.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그 사기건에 대해서 혹시 좀 참고가 되실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. 그 사기꾼은 제일 처음에 저에게 접근한 이유가 저의 책을 읽고 감명받아서 독자로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. 어떻게 보면은 좀 팬심 같은 거죠. 메일이었는지 회사로 전화가 왔었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.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었고 본인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는 기분이 굉장히 뿌듯할 거 아니겠어요?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없었습니다. 물론 그 친구가 결국은 저에게 사기건으로 고소를 당했지만은 최초의 목적 자체가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사기건들이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욕심이 생겨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. 그 친구는 저에게 와서 되게 젊은 친구였어요. 30대 초반 친구인데 어떤 사업에 대한 투자건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였어요. 제가 처음 사업을 했던 게 32이었거든요. 제가 지금 하는 사업이 32에 시작을 한 사업이에요. 2010년도 11월 달에 첫 사업자 등록증을 냈거든요. 물론 20대 때 또 사업을 처음 한번 했던 경험은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사업에 대한 조언을 주면은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사업 이야기를 하고 제가 작은 투자부터 시작을 했어요. 처음에 냉동 창고가 필요하다고 하길래 그 금액의 50%를 저희가 지원을 하기로 했거든요. 물론 제가 기부를 하거나 그 친구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예요. 그 사업이 성장을 해서 수익금을 기대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.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. 하지만 어떤 담보나 확인 없이 금액이 크지가 않았어요. 얼마 정도 됐냐면 냉동 창고 이걸 워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00만 원이 필요했어요. 그런데 50%를 그 친구가 하고 50%를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또 일부를 냉동창고를 운영하는 물류회사에서 투자를 하기로 했었어요.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냉동창고를 운영을 하는 물류회사에서 30%, 그리고 처음에 저에게 왔던 그 친구가 35%, 그리고 저희 회사가 35%. 그래서 금액 자체는 245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그 이외에 홈페이지나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한 8개월쯤 지났을 때였을까요? 이 사업이 성장을 해가면서 이제 수익을 쉐어해 나가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제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한 거예요.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에이, 설마 우리 회사를 등지고 우리 회사에 기대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마 일부러 전화를 안 받을까? 처음에는 집에 뭐 사정이 있다 뭐 이런 이유로 전화를 잘 안 받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턴가 전화를 아예 안 받고 카카오톡도 읽지를 않는 거예요. 그 당시에 우리 회사에 입금해야 되는 돈이 한 45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. 그래서 에이, 설마 그 돈 때문에 전화를 안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끝끝내 이 친구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. 시간이 좀 흘렀어요. 한 5개월 정도 흐르고 제가 잊어버릴만 할 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고 문자를 넣어봤는데 역시나 전화도 문자도 안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 굉장히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전화를 안 받는구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. 그때가 2019년도 12월, 작년이었죠. 작년 12월에 금액이 너무 어중간해요. 450만 원 정도면 이거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. 물론 그 금액 자체가 뭐 필요 없는 금액은 아니죠.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일을 사업을 하고 또 다른 바쁜 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뭐 시간을 쓸 여유가 좀 없는 거예요.
그래서 시간이 계속 흐르다가 작년 12월경에 이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. 제가 32살 처음 창업을 할 때 부동산 이중 계약으로 제 초기 시드머니, 초기 자본금 3,500만 원 정도를 고스란히 사기를 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사업을 시작과 동시에 부동산 이중 계약을 당해가지고 초기 자본금을 다 날렸던 적이 있는데, 제가 그때 생각을 하니까 이런 크건 작건 작은 사기라도 치는 사람들을 내가 귀찮다는 이유로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 친구는 저보다 더 큰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인생은 실전이다 라는 것 좀 보여줘야 되겠다, 인실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. 제가 이 일을 진행을 하기에는 또 제가 하는 사업이 또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해서 사정 설명을 다 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가 사기건이 아니라 미지급건으로,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, 그러니까 민사인 거죠, 민사. 그러니까 줄 돈을 안 갚으면은 민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민사로만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횡령한 돈도 꽤 되는 거예요. 우리 돈을 자기 개인적으로 많이 쓰고, 물론 아직 판결은 안 났습니다. 판결은 안 났는데 이제 횡령으로 고소를 하게 됐어요. 횡령으로 고소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실관계를 제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거래처도 다시 만나보고 어떤 금액적인 관계도 확인을 하는 과정 중에 어느 한 거래처가 통화를 하니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친구 완전 양아치예요. 나도 지금 그 친구 때문에 손실이 커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우리 거래처 중에 하나가. 그 친구가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 아이템에 대한 거래처였거든요. 그래서 무슨 일인가 흥미로운 거예요. 그 어떤 말씀이신가요?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, 냉동창고 예전에 투자했던 그 금액도 그 친구가 부풀렸다고, 아마 많이 해 먹었을걸요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냉동창고 거래소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이유는 자기도 뭔가 떼인 돈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. 제가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.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, 그 친구와 제가 지금 이런 관계 때문에 돈을 못 받은 게 좀 있는데 사장님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,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근데 그 업체가 어떤 업체였냐면, 초반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냉동창고 700만 원이 필요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245만 원을 송금을 해줬어요. 그런데 냉동창고를 가지고 있는, 그러니까 30%, 35%, 35%를 투자를 했던 그 30% 투자한 업체, 한 200만 원 정도 되겠죠. 그 업체에서 그 친구가 금액을 부풀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것만 보고는 제가 뭐 믿을 수는 없잖아요. 그 사람 말뿐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. 금액을 부풀려서 견적서를 만들고 그 견적서의 내용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.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이면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는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실제로 냉동창고를 넣었던 그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. 전화를 걸었더니 그 업체 사장님이 너무나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2018년도 7월 달에 넣었던 그 냉동창고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. 제가 10년 동안 거래했던 장부를 다 보관하고 있어요. 지금 봤더니 700만 원이 아니고 540만 원인가?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. 이 친구가 저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와가지고 뭔가 돈을 투자를 해달라,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그러면서 저의 팬이었다고, 제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었다고 했던 그 친구가 저에게 금액을 부풀려가지고 저한테 돈을 챙기고, 그리고 또 줘야 하는 돈을 몇 개월 지나가지고 잠수를 타버리고, 그래서 변호사한테 그 이야기까지 했더니, 대표님 이건 사기인데요? 이건 사기건인데요?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형사고소까지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, 이렇게 의뢰를 하면 변호사님들이 다 알아서 진행을 해주시다 보니까 그냥 그 변호사분께 의뢰를 했어요. 의뢰를 하고 고소를 했죠. 고소를 했는데 며칠 전에 해당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. 대질 신문할 수 있겠냐라고 연락이 왔거든요. 그래서 연락을 받고 당연히 가야죠. 왜냐면 제가 그 친구 얼굴 못 본 지가 1년이나 됐는데 얼마나 제가 그 친구가 보고 싶겠어요. 그래서 대질 신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날짜를 맞춰서 갔어요. 1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. 그 친구를 만났는데 대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사관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. 고소인께서 이 냉동창고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하셨다고 하는데 고소인이 이야기한 금액이 맞나요?
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사기꾼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. 전 좀 의외였거든요. 자기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것 같은데, 아니라고 우길 것 같은데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랬더니 수사관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러면은 고소인한테 보냈던 이 견적서는 누가 작성한 거예요? 왜냐면은 그 저한테 보냈던 견적서가 7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. 상세 내역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. 그런데 그 견적서가 자기가 적은 게 아니라 냉동창고 사장님이 적은 것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가 임의로 만든 서류라고는 생각을 못했죠. 수사관이 이 견적서 700만 원은 누가 적은 거예요?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냉동창고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 물류회사에서 적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에게 자기도 피해를 입었다고 했던 그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? 난 계속 들어봤죠. 그랬더니 그러면은 XX 상사, 그 물류회사거든요. XX 상사에서 이 견적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건데, 이 사문서 위조는 누가 시킨 거예요? 아, 제가 시켰습니다. 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, 저한테 냉동창고에 필요한 금액이 700만 원이고 그 금액의 35%를 저희한테 투자를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, 그 견적서를 700만 원짜리를 제가 받았거든요. 근데 그 700만 원짜리 견적서를 이 사기꾼이 이 물류회사에다가 부탁을 해서 문서를 위조한 거예요. 다시 말씀드리면 사기에 사문서 위조까지 한 거에 횡령까지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젊은 나이에 참 큰일 났다. 제가 고소를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고소를 해버렸잖아요. 형사건으로 들어갔고,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. 금액 자체가 저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한 450만 원 정도에, 이 친구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사기친 금액이 기껏해야 한 돈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런데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으로 전과자가 되게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아니, 이 큰 금액도 아닌 걸로 얼마나 그렇게 욕심이 났길래 자기가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한테까지 사기를 치나, 제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제가 한편으로는 젊은 친구의 또 앞으로의 미래가 달린 부분인데 이 부분을 크게 안 만들까라도 생각을 했지만, 제가 이 친구보다 어린 나이에 사기를 당했거든요. 그래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뻔했던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,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. 이 친구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일으켜서 큰 죄를 짓는 것보다 이 친구한테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, 그냥 이대로는 넘어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사문서 위조, 횡령, 그리고 민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 또 이후에 나오면은 한번 이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릴게요.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공유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이유는,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하게 작은 금액부터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제가 이 이전에도 사기꾼을 귀신같이 피하는 6가지 방법 올렸었잖아요. 이런 거 공유를 하여야지 제가 3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할 때 당했던 그런 사기를 안 당할 테고, 지금 사회 경험이 없는 분들이 미리 예상을 하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공익적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.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이후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